자유한국당 6.13 지방선거 패배 후유증인가요? 내가 나가 공방 안에서 벌어지고 있고 비대위원장 후보군은 난무만 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6.13 지선 패배 3주째 끝없는 내용. 참패 이후 3주가 지나도록 당 수습 방안 안 나오고 있죠. 친박 대 비박, 잔류파 대 복당파 서로 나가라고 하고 있어요. 비대위원장 찾아 산발이라도 뛰어야 되는 건지 분당론, 탈당론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비대위 체제 전환 작업도 지금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안상수 의원이 지금 여러 가지 이 상황을 끌고 가고 있는데 위원장 40여 분 정도 확보, 조금 특별한 분들을 언론에 표출,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다. 4주 중에 후보군 5에서 6명, 그리고 17일 전후에 승인할 거다. 뭐 이런 계획은 짜고 있으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당사자는 막 나는 아니다, 내일은 빼달라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사실 저희들이 그 협의 논의하는 과정에서 네. 좀 특이한 분들이 좀 거명이 됐어요. 그분들한테는 대단히 그 실례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정미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위원지 논의하다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 분까지도 한번 우리가 대상에 올려놓고 뭐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네.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우리도.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핵심적인 그 대상이 될 만한 분들, 모실 만한 분들은 예. 전혀 외부에 노출이나 이렇게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 요 정도면 괜찮겠다, 많은 고심을 했구나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예. 미리 말씀드리는데 예, 아무런 제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의가 있어도 불가능한 얘기고요. 난 비대위가 코미디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왜 이런 인터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뭐 저라도 해야 되겠지만 하지만 예, 저는 그런 것보다는 소를 키우고 싶습니다. 소나 키우지 뭐하러 예, 소장사까지 하려고 합니까? 3, 4선 의원들 뭐 재선까지 포함하면 이 괜찮은 중진들 있어요. 그래요? 이 제가 뽑기로도 한 10손가락은 다 채울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는 그룹핑을 해서라도 문구를 닫고 치열하게 좀 토론 좀 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뭐 바른미래당에 있는 분까지 포함하면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거든요. 정말 괜찮은 분들 많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전원책 변호사뿐만 아니라 유시민 그리고 심지어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까지 뭐 비대위원장 물망에 이름이 올랐는데 이게 뭐 잘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원책 변호사 말대로 코미디 사항이다. 나는 소나 키워야지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이거든요. 이 상황 왜 이런 겁니까? 일단 정태근 전 의원님. 제가 그동안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쓴소리만 많이 하다가요. 지난주부터 애정을 갖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방법이 있습니다. 당원 개정을 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혁신이라는 것은 사람도 바꾸고 철학 그리고 정책을 새로 정립해야 되는데 그중에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을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당원은 어떻게 돼 있냐면 현역 의원까지는 그 의원들 사이에서 표결을 하지 않고서는 출당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원권 정지 정도까지만 가능해요. 근데 비대위원장이 오시려면 예를 들면 바꿀 사람 바꾸고 쫓아낼 사람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실제로 그럴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전국위원회를 소집해서 비대위원장이든 뭐 비대위가 실제로 출당 조치도 가능하다, 의결 가능하다라고 바꿔주면 그때부터는 아마 전원책 변호사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라도 이제 정권을 주는구나 진짜로. 아까 칼자루를 휘둘러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군요. 그런 권한이 있다라는. 지금은 칼자루가 있는데 이 칼이 뭉퉁한 칼이에요. 그러니까 칠 수 있다. 진짜. 실제로 당원을 개정해서 비대위원장한테 정권을 드린다라는 모습을 갖춰주면 그때는 아마 그 비대위원장 하겠다 하시는 분이 꽤 많이 나타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기찬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저도 뭐 취지는 비슷한데요. 지금 비대위원장 여러분의 이름들이 나온 것은 이제 공모 절차나 추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해프닝이었다라고 안성수 준비위원장이 말을 했고요. 비대위원장의 실권이 없어요. 지금 예정된 비대위원장이. 왜냐하면 지금 당대표 결의 시에 그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으면 잔여 임기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7월까지가 임기니까
지금 비대위원장 체제가 2월 달까지 모시고 가서 2월 달에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대표를 뽑으면 공천권을 갖는 임기가 시작이 된다. 이렇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실권이 없는 거죠. 공천권이 있어야 현역 국회의원들 물갈이를 하는데 지금 공천권이 없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당원권 정지 정도. 그다음에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당협위원장 교체 정도뿐이 없어요. 그럼 당협위원장 교체하는 이유는 전당대회 때 뭐 우호적인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 한다. 이런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당내 소용돌이에 휩쓸리기만 하지 역할이 없다. 이래서 아마 지금 비대위원장을 가봐야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렇죠. 책임만 늘고 이제 권한이 없다라는 건데요.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을 바꿀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엊그제 당협위원장들 모임을 했는데 여러 가지 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적 청산이나 기타 제도 정비, 뭐 공천권과 관련된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좀 자원하셔도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하실 수 있다. 그리고 보수에 대한 애정 있는 분이 좀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고 좀 나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당원을 바꾸면 된다는 해법을 지었는데 지금 내용상에서 과연 바꿀 수나 있을지는 그것도 의문입니다. 사실. 뭐, 이주두 변호사. 정태근 의원님께서는 뭐 당원을 바꾸면 조금 희망이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독배를 누가 마시려고 합니까? 뭐 마시면은 그 결과는 뻔한데 누가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상황은 세종대왕이 와도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은 지금 너무나 안 좋은 상황입니다. 아까도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권한이 없어요. 그렇다고 당원을 바꿔서 준다고 한들 그래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칼자를 흔든다? 그걸 따라주지도 않으면 그만입니다. 당신이 뭔데 외부에 있다가 이게 하나씩 전부 개파를 이루고 있고 힘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누가 와가지고 칼자를 휘둘러가지고 그 칼에 상처 날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오고 싶은 자리가 아닌 거죠. 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에는 요원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기현 논설위.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무도 못 살린다고 저는 보고요. 그 이유는 출발 지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의원들이 총 사퇴가 아니라 사표를 내거나 전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상태에서 비대위에서 당을 처음부터 새로 짓겠다. 이런 정도 아니면 첫 번째 시간의 문제 때문에 새로 맞는 비대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공격을 받을 겁니다. 거기에서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이익 중심으로 가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선의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저는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권한을 주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책임자를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저승사자가 오면 된다니까요. 당원 개정을 해가지고 저승사자를 그러니까 모셔오면 문제는 그 당원 개정이 되느냐가 또 문제인데 그게 참 의문스럽긴 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 민주당 얘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민주당 내부에서 갑자기 새 한 마리가 주목받았습니다. 부엉입니다. 뭐 달, 그러니까 문을 지키는 부엉이 뭐 이건데 여기 판넬 잠깐 보죠. 논란 키운 흩어진 부엉이 모임. 논란이 부엉이 모임이나 어떤 무슨 친목단체인데 논란이 됐습니다. 무슨 개파이냐고. 그래서 공식 계산, 뭐 전 대학교 문제 제기 이제 앞으로 안 만난다. 패권 추구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설명을 했지만 여러 가지 오해를 계속 낳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서종 변호사가 답변 미리 쓰셨는데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딱 한 말로 정리하면요. 항상 임기 말에 대통령을 지키는 것은요. 바로 이게 척건이 아니고 국민이다. 바로 이게 민심이다. 뭔가 이게 민심, 국민이 대통령을 지키는 거지 척건, 진문이든 빼문이든 뭐 호위무사든 이런 분이 지키는 게 아니고요. 항상 이게 폐쇄적인 개파 모임은요. 대통령한테 이게 부담만 줄 뿐이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밥 먹자고 모인 거 본인들은 순수하지만 역시 부담이다. 그거는 대통령 부담이죠. 자, 현구대 부대변인께서는 소속 정당의 이야기인데 뭐 그냥 말씀하세요. 네네. 기본적으로 지금 약간 민감한 시기입니다.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요. 전당대 이번에 출마하는 당선되는 당대표가 이제 공천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이제 이 모임에서 뭐 후보 몇 명을 뭐 정리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사실은 후보라는 거는 자기가 출마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일화 논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하기도 전에 미리 그렇죠. 물 밑에서 뭐 조율하고 있지 않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상원이나 이런 역할도 아니고 막 거기서 그 결정이 된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당이 권리 당원들의 어떤 목소리라든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당원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지 당원들이 선택을 받는 게 맞거든요. 근데 사전에 이제 후보를 조율한다는 이런 어떤 인상이 있어서 외부적으로 인식이 안 좋았던 것 같고요. 저는 해체한 게 잘한 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기찬 부대변인. 시간이 얼마 안 남으면 뭐 해산했다 말씀하시는데 8월달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하지 않는다면 멤버들이 그러면 진정성을 인정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태근 의원님 시간이 10초밖에 없네요. 아마 정권이 어려울 때까지 그 부엉이 모임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게 해산하더라도 모임은 계속될 수 있다. 해산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참 많은 거 다뤄봤는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면 MBN 뉴스팔로 바로 이어집니다.